입만 잃은 여름철 군침 싹 돌게 만든다는 서울의 한 냉면집.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서 한 40년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이전한 거거든요. 사실 신경도 되게 많이 쓰고 준비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뤄낸 그런 가게거든요. 새 가게에서 새 출발을 꿈꿨다는 두 사람에게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 건 새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면서부터였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잘 있었어요. 얘기도 잘하고. 호감형 얼굴에 싹싹함까지 겸비한 20살 김 씨는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나무랄 곳이 없었답니다. 그 전화를 걸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따로 상담 전화할까요? 알았어. 언제쯤 되나요? 급한 거야? 느닷없이 면담을 요청하더니 의아한 얘기를 꺼냈다는 김 씨. 자기가 폭행을 당했고 폭언을 당했으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가게 매니저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저 기막힐 따름이었답니다. 김 씨에게 일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딱 한 번 그의 등에 손을 댔을 뿐인데 그가 이걸 폭행이라 말하며 사장에게 항의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원래 단체 예민한 사람이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일단은 집에 가야겠다. 이 모든 일이 첫 출근을 한 지 5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갑작스럽게 가게를 떠났고 그로부터 넉 달 뒤 그가 다시 나타난 곳은 인근의 한 고깃집. 이곳에서도 그는 피해를 호소했는데 이번엔 양파가 문제였답니다. 두 개만 했어. 이거 2개 하다가 갑자기 여기 왼손 중지 여기가 상처는 없는데 쓰라리다. 집에 가서 회복하고 오겠다. 회복? 네, 회복. 저도 너무 황당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했죠. 네, 회복하시라고. 얼마나 있다가 한 거예요? 있었던 거는 1시간이 안 돼요. 냉면집 최 사장과 아는 사이라는 홍 사장은 문제의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겪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거기는 5시간 뭐 있다가 간 거고 저희는 이제 1시간 있다가 간 건데 다른 사장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홍 사장이 발품을 판 결과 김 씨에 대한 얘긴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초밥집이었습니다. 저희는 출근해서 뭐 식사 시간에 라면 먹고 밥을 먹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니까 이따가 쓰겠다. 밥 먹고 쓰겠다. 라면이 뿌는 거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럴까 봐.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보다 라면을 먹는 것에 집중했다는 그는 이곳에서도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한 20분 됐을 거예요. 오자마자 이제 뭐 병원 보내달라고 떼쓰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얘는 안 되겠다 해서 병원 갔다 집에 가셔라 얘기를 했는데 대체 아르바이트생 김 씨는 왜 이런 일을 반복한 걸까? 그런데 그가 들렀던 가게에는 몇 달 뒤 어김없이 한 장의 문서가 날아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해고를 할 경우 한 달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사장이 어겼다며 김 씨가 신고한 겁니다. 그냥 당한 것 같았어요. 스스로 걸어 나가가지고 부당해고라고 칭하는 자체가 너무 황당하죠. 황당한 일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합의금으로 4개월치의 급여를 요구해왔다는 김 씨. 근데 뭐 하루 일하고 집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30일 전에 그 통지서 주고. 서울 일대에서 김 씨로부터 같은 일을 겪은 사장님들은 더 있었습니다. 4월 30일 날 1시간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30분 있고 결국 일은 20분밖에 안 했대요. 선임 알바생한테 자기는 팔이 아파가지고 생맥주를 못 따르니까 그냥 네가 따라 나가라. 거꾸로 지시를 하고. 저희가 4시 반 오픈인데 밖에 손님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혼자 밥을 밖을 보면서 먹고 손님들은 반대로 얘 밥 먹는 걸 계속 보고 있고. 지금까지 확인된 곳만 10곳입니다. 구직과 부당해고 신고를 반복하고 있는 김 씨. 그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예전에 대전에서 이런 그러니까 네이버만 검색해도 나와요. 보시면은 이게 저희 방송인데? 맞아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전에서 악명이 자자했던 아르바이트생 김군의 이야기를 우린 3년 전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데 사장님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치 일단 받을게요. 똑같은 레퍼토리로 해고를 유도한 뒤 부당해고 합의금을 요구했던 그는 당시 만 17살 미성년자임에도 근로기준법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사업주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저로서. 아유, 법 잘하시네.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요. 그건 진짜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근데 갑자기 부두상으로 전화로 그만 나와라 한 거는 이거 일방적인 해고 사회에 약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그가 3년 만에 대전이 아닌 서울에 나타난 겁니다. 그 전에 경구마니아대 Y에서 찍은 걸 보고 모방범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걔가 걔래요. 걔가 이제 대전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놈아가 맡겨요 이러고 때. 사실 김 씨가 다시 나타났다는 걸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은 3년 전 우리가 만났던 문 사장이었습니다. 거의 2, 3년은 그냥 잊고 살았죠. 근데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뭐 국민연금 가입을 안 시켜줬다고 신고가 들어갔고, 의료보험공단에 또 신고가 들어갔고, 구청 위생과에 신고가 들어갔고. 신고해도 뭐 들어갈 수가 없는 게 그런 게 없어요. 거기서 얘기한 거예요. 3년 전 있었던 일로 얼마 전 그에게서 다시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는 문 사장은 김 씨의 행동에서 과거와 달라진 한 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저희 집에서 학습이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신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일부러 뒤로 뺀 것 같아요. 가게를 나가고 한참 뒤에야 신고를 하는 것으로 수법이 바뀌었답니다. 그 이유를 문 사장은 알 것 같다고 말합니다. CCTV 기록이라는 게 이제 첨부가 되고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게 다 이제 증거가 인용이 됐고 근로 제공 의사가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3년 전 가게에서 나가고 얼마 뒤 부당해고 신고를 했던 김 씨. 마침 매장 CCTV에는 김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험 때문일까? 요즘 김 씨는 CCTV 영상이 지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고를 하는 것 같답니다. 달라진 수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밥집을 운영하는 배 사장은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다는데요. 우리는 그래 너가 했던 걸로 먼지 복직을 다시 시켜줄게. 다시 와라 했는데 이걸 보내주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복직을 시켜주겠다는 배 사장의 제안에 뜬금없이 진단서를 보내왔다는 김 씨. 잠깐의 근무로 병이 생기는 바람에 복직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정말 사실인지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요거는 환자가 직장에 좀 제출해서 자기가 좀 쉬어야지 된다. 보고 싶다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써드린 거죠. 제가 환자분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사주 진단이 필요한 손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 조금 이제 치료를 받고 쉬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써드리는 거예요. 6월달에 보통 좀 자주 왔습니다. 6월달에 6번 왔었고 최근 들어 자주 내원했다는 김 씨는 복직을 희망하는 다른 가게에도 진단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도중 우린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SBS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시간 일한 그 어린 친구한테 부당해고 이걸로 이제 노동위 가서 막 조사를 받고 막 그랬어요. 재판까지 가고. 김 씨와 현재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양 사장. 이게 제가 나이가 이제 벌써 43인데 애기도 있고 이 20살짜리한테 농락당하는 이 기분이 저 또 지금 마침 또 왔나 본데요. 네, 이거 딱 왔네요 지금. 우리와의 인터뷰 도중 그에게 날아든 건 김 씨가 보낸 서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기각되자 그가 재심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자기가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앞서 그는 양 사장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요구했답니다. 하지만 양 사장이 합의를 포기하자 심판까지 가게 된 거라는데요. 3시간이라고 몇백씩 몇천씩 이 몇 가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점점 진화하고 있는 그의 수법과 더욱 커져가고 있는 합의금의 규모. 이제 김 씨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 SBS 궁금한 이야기 팀의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는데요. 때마침 노동위원회에서는 김 씨의 부당해고 신고와 관련된 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거 다 김 씨 거네. 그렇다면 그곳에서 김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무슨 일인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김 씨. 상대방은 출석했던가요, 오늘? 안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그의 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 S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전화했었던. 도대체 왜 근처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난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잠시만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그는 문을 열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일할 의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 더 이상 요구랑 그런 강요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론이라든지 억울하신 점도 없으시고요. 더 이상 문 두드리거나 연락돼 주거 평온 침해로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김 씨와 대화를 나눌 수 없었던 상황. 대체 그의 신고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왜 멈추지 않고 있는 건지 우린 어렵게 그의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특별하게 말썽 안 일으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까지 진출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아버지는 그저 지난 날이 후회스럽다고 말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집 나가면서 나쁜 녀석들하고 어울리고 주변에 형들이나 이런 애들이 알려준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걸로 돈 버는 거라고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더라고. 꽁돈 번다는 개념으로 그 녀석들이 얘를 완전히 망가놨죠. 걔가 성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 걔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보고 그냥 법대로 하라고 그래요. 자기도 그 거꾸로 지가 당해보면 경험을 하겠죠. 하지만 3년 전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던 문 사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제 고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이 났기 때문에 본인이 이 부분으로 해서 돈을 벌 거에 대해서 본인은 떳떳하게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친구가 결국에는 얻어가는 게 생겨버리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웬만해선 스스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당시 우리의 방송을 앞두고 그는 모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취하했지만 그것도 잠시뿐 지역을 옮겨가며 김 씨는 꾸준히 같은 일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가 막힌 게 방송이 22년도에 방영을 했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3년 11월 10일이네요. 딴 데서 또 사기쳐요? 서울에 나타나기 전엔 경기도가 그의 무대였는데요. 그를 막을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 규정된 대로 하려고 하면 100% 구제가 되긴 되게 어려운 게 법이기는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는 거에는 분명한 고의가 있다는 걸 입증을 하게 되면 업무를 방해할 의사 혹은 기망을 해서 편취할 의사로 입사를 했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입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이렇게 사례가 누적된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도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 홍 사장에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법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돼요. 사람에 대한 그런 믿음, 좀 신뢰 0.1%나 될까요? 이런 친구들이.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을 좀 신뢰가 안 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더 사람이 무서워질 것 같고. 그의 행각은 대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과연 무엇이 그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번 방송을 계기로 더 이상 모른 척 당해줄 가게는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속아줄 사장님도 없을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강조하던 그 법이 언젠가는 당신의 발목을 잡을 거란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이제 20대 시작인데 정직하게 좀 평범하게 노동의 대가를 좀 얻는 그런 재미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